이렇게 가졸이 완성이 됐는데요. 색깔 배합을 조금 바꿔줘야 될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뿌리 브레이드 안테나가 좀 더 날카롭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역시도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분해를 좀 해볼게요. 에피온을 좀 배제하고서는 좀 만들면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만들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요. 가조립하면서 게이트 정리를 잘 안 했거든요.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게이트부터 살짝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게이트를 정리할 때 저는 줄을 잘 쓰는데요. 이네시마에서 나온 줄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게이트 있는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일단은 절삭력이 좋아가지고요. 한 번만 밀면은 기난 게이트 같은 것들은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짠! 일단 한번 정리한 거는 이쪽에다 넣어주면은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줄도 거치기가 다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제일 주로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거칠기는 모르겠는데 절삭력이 좋고 거친 사포보다 조금 기스가 덜 나요. 그래서 거친 사포보다 절삭력은 좋고 기스가 안 나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줄입니다. 절삭력이 좋아서 너무 많이 갈아버리면 나중에 좀 골치 아플 때도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게이트 처리를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선 리파인을 다시 다 해주거든요. 이제 그 뒤에 사포질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밀려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사포질로는 이 사이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크래퍼로 한번 긁어주면은 깔끔하게 면이 정리가 됩니다. 장식이랑 뿔을 좀 날카롭게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다 해주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이 부분만 연장을 해가지고 좀 날카롭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뿔 역시도 좀 날카롭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거는요, 남은 러너를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요. 잘라준 러너를 여기다 연장을 시켜줄 겁니다. 얘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평행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메꿔줘야 돼요. 그게 메꿔주는 일이 더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비는 부분이 없도록 좀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하게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갈아주면은요, 나중에 붙인 다음에도 비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비는 부분들이 여기보다는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럼 갈아주고 붙여볼게요. 비는 부분뿐만 아니라요, 접착력의 강도가 올라가거든요. 접착면이 많아져서, 접착 면적이 많아져서 접착 강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연장할 부분을 갈아줬습니다. 프라봉도 살짝 위를 다듬어 줄게요.
이쪽에 이 부분도 그렇게 날카롭진 않은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포로 해가지고 날카롭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쪽 부분을 갈아줬는데요. 이제는 이쪽 부분도 좀 갈아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쪽 부분을 갈아줄 거거든요. 이쪽 부분을 잘라내 줄게요. 형태를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얘가 사실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얘가 너무 각도가 너무 높이 솟아져 있어요. 너무 높이 솟아져 있어서 디자인적인 문제인데 저한테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를 낮춰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원래는 이렇게 꼽히는 거를 각도를 좀 이렇게 낮춰주고 싶거든요. 낮춰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더니 그냥 여기를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라줘 볼게요. 삼각형으로 잘라줬거든요. 삼각형으로 잘라주면은 이렇게 낮춰져서 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끝에가 이렇게 남는 느낌이 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는 좀 저는 이렇게 되는 게 낫더라고요. 거친 사파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남은 러너를 이용해서 연장을 해주고 이쪽은 좀 날카롭게 갈아줬습니다. 아직 서페이서를 안 뿌려봐가지고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서페이서를 뿌려줄게요. 이렇게 서페이서를 뿌려줬는데요.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기스들이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한쪽은 거의 살짝 티가 나네요. 접합 부분이 이쪽 부분이나 이쪽 기스 같은 부분들 살짝 정리를 해주고 서페이서를 다시 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귀찮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페이서를 한번 뿌려가지고 확인해 주는 게 나중에 추후 도색 완료됐을 때 후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럼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마스킹까지 진행을 해줬는데요. 요번에 마스킹을 한 거는 졸이랑 테이프랑 같이 이용해가지고 마스킹을 해줬어요. 그럼 일단은 마스킹한 부분들을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은색까지 뿌려주는데요. 검은색을 좀 남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검은색으로 남기고 싶어서 마스킹을 다시 진행할 겁니다. 이번 마스킹 진행할 때는 가이아노츠 마스킹 코트라는 조를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 이번에 마스킹이 계속 많은 킷이어서 마스킹 연습을 좀 하고 이런저런 좀 마스킹 편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이것저것 조를도 여러 가지로 좀 써보고 테이프도 써보고 하고 있거든요. 졸은 쓴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졸은 좀 더 써보고 더 좋은 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쓰는 게 편한지에 대한 얘기들은 좀 추후에 더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킹을 해볼게요. 조금 살짝 덜고요. 보니까 가이아노츠 마스킹 졸이 발림이 좀 좋더라고요. 크레오스 졸도 좋은데요. 가이아노츠가 발림성이 크레오스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졸은 좋은데 나중에 떼어낼 때 조금 그 마스킹 테이프보다는 좀 불편하게 떼어낼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요번에 조금 테스트를 제 나름대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보니까 졸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좀 떼어주면 좀 편하게 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졸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떼어지거든요. 처음에 떼어지기가 힘든데 떼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 떼어집니다.